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9월 7일 한국시장 코스피 코스닥 마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뉴딜 종목 오늘 거래소에서 예정되었던 대로 빅빅 K 뉴딜 지수 발표했죠. 이제 그 뉴딜 정책을 정부가 지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큰 핵심 두 개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린 뉴딜 종목들이 좀 핵심으로 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고요. 결국 그린 뉴딜 종목들은 지금 유동성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 관련 주들을 기반으로 해서 코스피는 개인 수급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도 상대적으로 강했고 코스닥이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밤에 미국이 휴장인데요. 미국 시장에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불발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시장에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오늘 뉴욕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대외 이슈보단 개별 재료에 반응하면서 국내 증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별 이슈에서는 당연히 정책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었고요. 잠깐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오늘 K 그 빅빅 지수를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사야 되냐 따라잡아야 되냐 정부가 찝어주는 종목들 40여 개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입니다. 사실 디지털 뉴딜하면은 뭐 5G,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린 뉴딜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풍력, 수소, 그리고 뭐 태양광까지 이런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즉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친환경을 위한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슈가 되게 좀 가십거리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첫 타이틀로 제가 잠깐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로 데뷔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이게 어디서 나온 발언이냐면, CLSA 증권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죠. 문정부가 뉴딜 펀드에 대해 비판조 리포터를 발간했다고, 이렇게 했고요. 정부가 법을 주장했다. 이미 크게 오른 업종 기름 붓고 있다. 즉,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빅빅 뉴딜 그 지수 종목 따라가야 되냐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높은 정도가 아니라 뭐 나쁘게 말하면 정말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논조로 여기에 정부가 지금 간제 펀드다 뭐 이런 또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그런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을 정부가 찍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ETF나 관련 펀드들이 또 나오게 되면 선침해로 패시브 자금들이 나오고 그걸 개인들이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또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증권사에서는 이런 반대되는 좋은 소식 쪽으로 파지티브 뉴스 쪽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그린뉴딜 현풍 수혜주 잡아라. 뭐 LS, 효성, SK대인데 미코, CS벨 오늘 동 종목들이 정말 엄청 올랐어요. 물론 장 마감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뭐 고가에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 뭐 미코, LS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20% 이상 오르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K 뉴딜 지수 오늘 발표했죠. 뭐 예상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빅빅 주가가 레벨업 계기 되냐? 뭐 이런 리포트도 뭐 뉴스도 나왔는데요. 문구가 이 두 가지 제가 vs로 표현을 한 이유는 왜일까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것도 선택은 결국 투자자의 몫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에 나서지 마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 즉 PER로 주가를 분석하면은 살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평가된 종목들이 또 많죠.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유동성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되는 종목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당연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정책 관련주가 꼭 프리미엄이 꼈다고 해서 나쁘다 이런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 사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단기간에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이따 HTS 종목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같이 많이 오르는 날에 단타가 정말 자신 있는 분이 아니면은 쉽게 건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K 빅빅 지수 40개 종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찾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패시브 자금이 몰리는 거는 분명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결국에는 뉴딜 정책 펀드가 즉 민간 펀드가 나오게 되면은 선침해했던 물량들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수급적으로 먼저 사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급등한 종목들을 노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급등한 종목들을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늘 그리고 또 미국 허리케인 영향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이 또 일부 좀 강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위 바이오주와 중수 테마주가 증시를 견인했고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있었죠. 네, 수젠텍 진단키트가 FDA 승인 소식에 진단시약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고 수젠텍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은 노동절 휴장이에요, 밤에.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시아 주요 증시 어땠습니까? 일본이 0.5%, 대만이 0.29%, 홍콩이 0.57%, 중국이 1.5% 전부 다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한 거 대비 국내 증시는 역시 정책 그린 뉴딜 종목들과 유동성 수혜를 받고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종목이 단기간에 오른 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되지만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뭐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이런 3대 축으로 결국에 추진되는 만큼 산업 구조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 핵심에는 결국 근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전기와 정보통신 기술로 활용 정력만을 고도화해야 되고요. 결국엔 5G 관련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될 겁니다. 뭐 LS가 오늘 최근 많이 오른 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이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주력 자회사인 LSC 전선의 수혜가 가시화될 거는 전망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 뭐 수수 사업 확대, 뭐 SKDND는 풍력 연료준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제목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올랐던 것들인 거고요. 어,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뉴딜 정책과 또 맞물리면서 어떻게 참 공시가 시기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자회사죠. 미국 버라이즌의 8조 원 규모 5G 장비 공급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아마 통신 장비에 대해서 솔루션 공급 계약한 규모로는 최고일 겁니다. 7.8조 원 원화 기준은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매출액 대비 3.43%. 결국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한다. 빅빅 지수에서 인터넷 게임 중에 인터넷 쪽이 5G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관련된 뭐 서진 시스템이나 KMW 이런 게 5G 장비주들이죠. 결국엔 그런 중소 장비 부품 회사와 협력해 네트워크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역할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5G 쪽에 대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과 계약을 맺었다는 건 추후 어떤 더 계약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HTS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5.97포인트 오르면서 2384포인트로 마감했고 거래대금 17조였습니다. 코스닥 878.88포인트로 1.5% 올랐고요. 거래대금 16조였습니다. 양시장 역시 거래대금 33조였고요. 수급 볼까요?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팔았고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만이 또 오늘 금요일에 의해서 사자 모습 보였고요. 선물은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자 팔자와
좀 동일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큰 변화는 지금 지수대에서 위아래로 크게 없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옵션 가격 때문인데요. 결국 프리미엄을 빼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 잠깐 살펴볼게요. 일봉입니다. 21선 밑에 지난주에 금요일날 장 초반 떨어졌던 거를 회복했다가 오늘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야, 정말 대단합니다. 5일선 꼬리를 달고 오늘 또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월봉으로 봤을 때 요 932포인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저는 넘어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심 종목도 살펴볼게요. 여기에 오늘 추가로 하나 껴놨는데요.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크게 하고 이쪽으로 당겨서 볼까요? K 뉴딜 빅빅 지수를 제가 깔아놨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 상승률을 볼까요? 인터넷 쪽 전반적으로 5G, 삼성전자 소식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전은 5G 쪽은 아니죠. 요 종목들만 빼고 많이 올랐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이 많았고요. 게임주들도 전반적인 약세 가운데 좀 중소형 게임주가 올랐고요. 요거 볼게요. 헬스케어. 헬스케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만 줄일게요. 헬스케어 전 종목이 올랐습니다. 유한량에만 보합으로 끝났고요. 배터리는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다 하락을 했고요. 2차전지가 오늘 좀 힘을 못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쪽 코스피 200 종목 그냥 그랬고요. 삼성전자가 그 계약 소식에 1.6% 올리면서 지수는 견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랐고요. 그린 뉴딜 전기차 수소 풍력 이쪽 보면은 풍력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어땠죠? 장중에 2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차트 잠깐 보면은 윗골이 많이 달았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오늘 거세게 K 빅빛 지수 나오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21선 매매 이렇게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CS 베어링, 상하 프로텐크, 하나솔루션 전부 다 많이 올랐고요. 여기 효성첨단, LS, 두산 퓨얼셀, 두산 솔루션 이런 종목들 뉴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도 좀 강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테스트가 오늘 반도체 쪽에서 상한가를 마감했는데요. 특징주였죠. 왜 올랐을까요? 보시면은 태양광을 갖다 붙였어요. 태양광을. 그러면서 뉴딜 관련 정책주로 붙으면서 올랐습니다. 검증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해가지고 미코도 그린 뉴딜 정책의 어떤 산화물, 고체 산화물인가요? 그런 쪽에 대한 이제 특징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관심 종목을 제가 계속 보고 있던 건데 나중에 이 종목은 한번 제 채널에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꼭 나중에 영상이 올라오면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관심 종목들 잠깐 오늘 살펴봤고요. 여기 보시면 섹터를 보면 전선, 온실가스, 반도체 장비, 풍력, 코로나 진단 키트, 탄소, 수소 전부 다 정책 관련주가 상위 평균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것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정책 관련주의 유동성의 힘을 받고 아시아 증시 대비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까지 중국은 좀 급락을 했는데요. 거의 2% 가까이 전부 다 약세였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선물 지금 나스닥이 1%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아마 금요일 날 S&P 500 테슬라 편입 불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미국 시장 노동절로 휴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지수 그렇게 의미는 없다. 결국 내일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선물 지수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옵션 쪽 잠깐 볼게요.
미결을 보면은 315 콜, 그리고 풋으로 보면 312 풋이 쫙 늘어나는 모습인데, 지금 양압이 오늘 312 기준으로 6.42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콜이 풋보단 가격이 비싼데 미결 현황을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내리기도 어렵고 이번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올라도 320 레벨 한 2430선 이상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물 연결 차트 코스피 200보다는 좀 다른데요. 21선 이동평균선 약간 밑에 있고요. 요게 좀 올라가야지 추세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2020년 9월 7일 한국 시장 마감 HTS 보면서까지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린 뉴딜 종목과 뭐 디지털 뉴딜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뉴딜 펀드에 따른 패시브 수급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유동성 환경 장세를 보더라도 아마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는 계속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가릴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정말 정책 관련주로 테마성이 아닌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종목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그 종목들이 현재 실적이 나오냐, 실적이 나오지 않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실적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말씀 오늘 드리면서 오늘 시장 마감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좋은 것들, 종목, 그리고 이슈들 계속 올리고 있으니 제 채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죠.